보고 뭐라냐면 특별 권력관계라 부르죠. 이런 것들을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 권력관계에서 법률 유보를 얘기하지 특별 권력관계에서의 법률 유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침해 유보설은 최소한 침해할 때라면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일반 권력이든 특별 권력이든 묻지 않고 다 근거를 요한다 라고 해서 신침해 유보설은 침해하기만 하면 일반 권력, 특별 권력을 묻지 않아서 그 법률 유보를 침해 행정에 대한 법률 유보를 확장시켰다고 해서 그 확장된 침해 유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장된 침해 유보, 신침해 유보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학설들 이렇게 봤는데 판례가 무슨 입장이라고요?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라 했습니다.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 그러면 결론은 개별적 구체적 판단설이라 해서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죠. 결론은 개별적으로. 그러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법률 유보 적용 범위는 일률적 논할 게 아니라 구체적 행정활동 내지 구체적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의 국민 일반에 대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된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면서 본질적인 것은 근거를 요하자고 하죠. 그래서 법률 유보 학설에 관한 내용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거기 73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73페이지 문제 4번 있죠? 법률 유보 원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근거 기본만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법률과 달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거 행정하게 사는데 예산은 법률이 아니죠. 맞고 3번 법률 유보에 관한 중요사항 유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론과 연결된다. 맞죠? 다시 4번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행정유보 원칙을 제시했다가 아니라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죠? 중요사항 유보서를 제시했죠. 중요사항 유보서를 헌재가 제시했습니다. 4번 틀린 말이죠. 예, 5번 그 아래 해보시고 다시 앞으로 한번 와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 64페이지로 와가지고 법률 유보의 개념을 봤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거였죠. 법치주의에서 언급될 수 있었는데 그 법치주의는 뭐라 했지?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법치행정으로 갑니다. 독일이란 나라로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독일은 절대왕정이 있었지만 시민 세력이 권력을 커져갔지만 왕의 권력을 뺏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적절한 타협을 했다고 했죠. 적절한 타협을 해서 애매모호한 그러한 법치주의가 확립됐습니다. 그런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애매모호한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을 빙자하여 국가 권력도 얼마든지 시민을 강제할 수 있었던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 그 표현을 세 가지 뭐라 했죠? 예, 법률의 법규 창조력. 책 보시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 법률의 우위가 있었죠. 다시 세 번째 이 법률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의의 법률만이 법규인 행정입법을 만들게 된다고 해서 의회의 법률만이 행정입법을 만들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은 행정너는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행정의 그 독자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의 독자입법을 불허한다 말이죠. 행정의 독자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행정입법이 제정되려거든 이렇게 행정입법이 제정되려거든
법률에서 위임을 줘야만 행정입법이 제정된다는 거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죠. 법률의 우위는 의회 법률이 행정부보다 우위했기 때문에 그 행정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음. 행정은 그 의회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해서 위반할 수 없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은 의회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법률유보는 그 행정권의 발동은, 그래서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 있을 걸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법률유보, 행정권 발동은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거, 법률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64페이지 아래 3번과 4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왕의 권력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변질된 법치주의라서 문제점이 있었고, 나중에 히틀러 때에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악용을 해버리죠. 극단적으로 악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행정입법 제정은 그 위임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포괄위임을 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포괄위임이 허용되었던 이러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포괄위임 허용된다. 그래가지고 행정입법 제정에 전면적인 위임을 해버립니다. 포괄적 위임을 해버렸죠. 이때는 법률의 우위는 행정은 법을 위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때는 법률의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그 내용은 불문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란 사상이 지배했죠. 그래서 이때는 그 악법도 법이다, 이런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악법에 의한 지배도 정당화된다는 이런 사상이 법률 우위의 내용이었죠. 법률유보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의 근거 요한다 했지만, 이때는 침해할 때만 법의 근거 두라 해서 침해유보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할 때만 근거 둬라, 이 침해유보설 이렇게 얘기했죠. 침해유보설에서 일부분만 그 법의 근거를 요한다고 해서 침해유보, 일부유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이때는 뭐라고 그랬죠? 열기주의 구조를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패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법치주의, 이제 여러분 거기 65페이지 실질적 법치주의로 독일은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다시 이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엄격해지고, 두 번째, 법률의 우위도 이제는 헌법에 맞는 그 합헌적 법률의 우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그 법률유보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도 열기가 아닌 궤갈주의를 따르게 되면서 통칭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를 논의하게 됐죠. 그러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현대적, 실질적 법치주의, 현대적 법치주의,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모두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엄격해진다는 말은 포괄위임을 금지한다 라고 해서 그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괄위임 금지 같은 일반 이런 원리가 적용되게 되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 된다. 전면 위임할 수 없고 포괄위임하면 안 되며 개별적인 그러한 위임만 된다 해서
개별 위임만 허용되게 됩니다. 포괄 위임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합헌적 법률의 우위라 헌법 이념에 맞는 그러한 법률의 우위를 얘기합니다. 즉 이때는 법률의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의 그 내용도 정당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심사,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제가 들어옵니다. 악법은 법이 될 수 없고 그 악법이면 헌재가 위헌 결정해버리니까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헌재의 위헌법률 심사가 그 인정되게 됐죠.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법률 심사 이게 인정되게 됩니다. 이거 현대적 법치주의. 자, 법률유보 범위도 옛날엔 침해행정에만 근거 두라 했지만 오늘날은 급부행정 파트, 중요사항 유보설 등 다양한 법률유보가 나타나서 법률유보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죠. 개괄율 택해서 사후심사 범위를 넓히게 되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나 영미는 뭐지? 법의지배. 영미는 법의지배 사상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실질적 법치주의 가겠다 해서 영미의 법의지배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동일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의 법의지배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동일 개념으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미의 법의지배, 실질적 법치주의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65에